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꾸인아빠입니다. 먼저 오늘도 이렇게 관심 갖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게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의 이름에 맞게 정확한 또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안전한 수익을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모두 다 같이 또 힘내자는 마음으로 댓글에다가 자자하자 아자아자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또 시장 회복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리플과 비트코인 그리고 이어서 어떤 코인들을 우리가 바닥에서 잡아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을 살펴볼 건데요. 현재는 0.84%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상승을 한 만큼 이제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매매 방법은 짧게 치고 나오는 단타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5월 초에 미중 회담을 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협상이 마무리될지 안 될지는 100% 확신을 갖고 알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상승을 한 만큼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중국 상무부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 가능성 가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볼 수가 있냐면 이제까지는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야, 중국이랑 같이 좀 잘 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중국 쪽에서는 사실 지금처럼 얘기한 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모두 다 거짓 뉴스야. 미국이랑 협상을 안 하고 있는데 라는 뉴스가 되게 넘쳤었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긍정적인 시사점을 남겼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월 달에 확실히 회담이 열리게 되었을 경우 연기가 되지 않고 큰 일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세만 해결되면 모든 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나스닥을 봐야 되는데 나스닥을 보는 이유는 결국 위험자산 시장, 위험자산 시장 하면 증시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 증시,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게 뭐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자, 내려갔다가 반등 줬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자, 이 흐름이 이 비트코인이 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단 비트코인은 등락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확실히 상승과 하락에 대한 흐름들은 나스닥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보는 건데요.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점에 있을 때 미국의 GDP는 얼마였냐면 연 2에서 3%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가 있었죠?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성장률이에요. 마이너스 성장률. 그러면 관세로 인해서 결과치가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2에서 3%대 성장률로 돌아와야 다시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세 협상이 잘 끝났어.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과연 다시 2에서 3% 성장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6월 달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고 6월 달에 이제 7, 8, 9 이제 3분기 이제 성장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 비트코인은 1억 4천만 원, 그리고 1억 3,200만 원까지 해서 이 박스권을 그려놓고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단, 지금 현재 코앞에 두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올랐다가 조정을 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결국 여기서 따라 들어갈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더 내려왔을 때 1억 3,2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때 알트코인들을 노려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GDP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이고 이 고점 구간까지는 연 2에서 3%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과연 성장률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까진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는가, 이걸 100% 확신을 갖고 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게 끝나 봐야 압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협상이 잘 진행된다 해도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박스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을 때, 이때 우리가 알트코인을 접근을 하자. 좀 더 떨어졌을 때. 현재 비트코인이 3, 4% 정도 떨어지면 알트코인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최소 5에서 1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보통은 비트코인이 3, 4%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한 5에서 10% 정도 떨어지니까 넉넉하게 잡아서 우리가 2,800원까지, 2,800원까지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내려왔을 때 리플은 다시 잡아드릴 건데, 사실 리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리플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리플만큼 좋은 코인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게 리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연히 이 파란색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죠. 제가 여러분들 차트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뭐만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빨간색과 검은색, 이 파란색. 아시겠죠? 자, 리플을 보실 때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와주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제가 월러스, 제가 어저께 새벽에 나갔던 거 기억나시죠?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을 때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떨어지는 거 잡지 마시고요. 자, 월러스가 회복해줄 때 어디서? 자, 이 빨간 선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어저께 이거 올려드린 거죠. 소통방에다가. 자, 이 빨간 선. 이 빨간 선 올라왔을 때 얼마? 자, 830원이야. 이런 데서 잡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랑 똑같이 진입을 했어요. 자, 이런 자리가 핵심이다. 836원, 1억원 들어갔고요. 오늘 1,000원 가까이 됐을 때 모두 정리 의견 드렸었죠? 자, 그리고 정말 제가 이거는 잘 안 알려드리는 건데, 버추얼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희가 어디서 들어갔죠? 자, 보시면 1,900원 이하로, 자, 보시면 1,900원 이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로 매도 의견 드렸었죠. 자, 검은색 기억하자, 빨간색 기억하자. 자, 검은색 라인 돌파하자마자 1,900원 이하로 추천드린 거고, 저도 똑같이 이때 맞춰가지고 1,884원에 바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아침에 매도 다 했고요. 자, 고래 매집량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잖아요. 자,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국 리플도 현재 상황에서 지지 라인은 3,080원입니다. 우리가 단기로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점 다시 잡아 드릴게요. 3,080원이 지지 라인이에요. 여기서 반등 주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그때 최근에 여기서 잡아 드렸죠? 바로 올라옵니다. 근데 일단은 빨간색 라인을 이탈했잖아요.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후매가 나오게 되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3,080원 먼저 잡아 드린 거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검은색만 기억하자. 그쵸? 검은색 라인 어디죠? 2,800원.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영상으로 이제 올려드릴 때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제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 제가 어떻게든 대응해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쉽게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소통방에 다 안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상황에서 조금 까다롭게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단타로 접근을 하실 때는 3,080원이에요. 3,080원에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3040원 위치, 3040원 위치 이탈하잖아요. 그럼 2800원에서 다시 잡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3080원을 잡아서 3040원이면 2%도 안 되죠, 손실이.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단기로 들어가게 되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80원, 그리고 이탈하면 3040원.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탈한다? 그럼 정리하고 2800원에서 다시 들어간다. 2800원 다시 들어가면 횡보하다가 앞에서 보셨죠? 여기 검은색 라인 이탈하고 나서, 자, 이때도 투매가 크게 나왔어요. 여기가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여기가 지지 라인이었는데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 이탈하고 회복한 지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빨간색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올라갔으면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지점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수익이 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리플도 이렇게 빨간색 선이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회복했을 때, 하락하고 횡보하고 있을 때, 빨간색 라인 돌파할 때, 이럴 때 잡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080원, 2800원 이것만 기억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로 리플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리플만큼 괜찮은 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을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노렸다. 그러면 다음에는 뭘 봐야 될까요? 체인링크랑 아발란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은 어떤 거죠? 비트코인은 레이어 1, 2, 3 중에서 레이어 1에 해당됩니다. 이더리움도 레이어 1이고 솔라나도 레이어 1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자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레이어 1이라고 합니다. 레이어 1을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코인이 아니에요. 토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각각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각각의 네트워크에서는 그 네트워크밖에 사용을 못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연결을 못합니다. 원래는요. 근데 갑자기 뭔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연결을 해줄게. 자, 경부선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자,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강원도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경부선은 부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자, 이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원래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근데 이 연결을 해주는 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준다. 그래서 링크, 각각의 체인을 연결해준다. 그래서 체인 링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솔라나가 올라가면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갈까요?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체인링크를 우리가 반드시 내려가면 노려야 된다. 그래서 현재 1차 매수 24,000원. 자, 그쵸? 24,000원 이미 드렸었어요. 그리고 올라왔었죠. 21,600원까지. 근데 일단은 현재 1차 매수 하신 분들은 놔두시고요. 자, 2차 매수 19,600원이다. 이 파란색 라인들 19,600원. 자, 매수 유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발란체도 똑같아요. 체인링크랑 똑같은 거고, 보시면 얘도 34,000원이죠. 아발란체는 1차 매수가가요. 2차 매수가가 일봉상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29,000원짜리들, 29,000원짜리. 자, 2차 매수가는 29,000원. 자, 여기 다시 정정해서 2차 매수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이다. 내려가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치는 44,000원. 그러면 대략 한 50% 수익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다 대응해 드릴 거고요. 저희 소통방에서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나서 저도 똑같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뭐 코인 하다가 손실 크게 나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수하시고 나서 걱정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제가 소통방을 운영하는 거니까, 힘드신 부분들은 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소통방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는 거 보면 저도 힘들고, 제가 이러려고 추천드린 게 아닌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통방 입장하셔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랑 같이 좀 편안하게 투자하셨으면 마음에 있어서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자, 저희 소통방 입장 방법은요,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또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소통방에서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것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연락처, 자,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자, 링크 받으셔야죠. 링크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제출 버튼까지 딱 눌러주시면 제가 보고 링크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걱정되시는 것까지 있으시면 보유 종목 진단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그럼 제가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또 대응해 나가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다.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하고 시장이 올라가면 매도를 하는 그런 항상 매매 전략을 갖고 저는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안전하게 코인은 등락률이 크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손실도 꽤 크게 볼 수가 있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급하지 않고 항상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고 돈을 버는 방법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야말로 바로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리스크가 다가올 것 같다 싶으면 애초에 매매를 안 합니다. 돈을 지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락장에서 결국엔 다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자산을 먼저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리플 뉴스 또 하나만 더 볼 건데요. 현재 11억 달러 리플이 이동이 되었다. 자, 서클 인수 불발속 배경의 궁금증 증폭. 자, 보시면 내부 지각 간 대규모 이동 단순 보유량 조정인가, 서클 인수 무상과 연관 자금 확보 추측도 제시, 장기 조정 전망 속 장기 상승 여력 주식. 이 내용들을 또 같이 보시게 되시면 현재 하루 만에 11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리플을 이동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궁금증과 함께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지금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은 테드와 서클이 거의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리플이 현재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캐파를 더 늘려나가기가 사실상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서클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서클 입장에 서게 되면 이미 시장을 다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매각을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리플한테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리플 입장에서는 인수를 하게 되면 사실 그만큼 좋은 게 없죠. 만약에 리플이 인수를 했다 그러면 얘는 100% 이상 올라가도 정말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클의 시가총액이 리플보다 더 크니까요. 오히려 리플 입장에서는 서클이라는 더 큰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거죠. 무튼 지금 서클 입장에서는 매각할 필요는 없었다. 매각이 될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들이죠.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서는요. 그렇다 보니까 이날에 단 몇 분 만에 5억 개 리플을 여러 내부 지갑으로 분산 이동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자, 결국에는 이 외부 거래소로 개인 지갑의 이동이 포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매도를 한 게 아니라 내부 지갑으로 분산을 이동시켰다. 그래서 사실 매도를 하기 위한 거래소로 이체를 한 게 아니라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략 얘기가 나오네요. 서클 인수가 성사됐다면 리플은 단숨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내부 지갑 간 이동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매각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각을 염두에 둔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렇게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 크게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시장 상황을 먼저 고려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전략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문점이 생기거나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채널 자체는 소통을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들께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한다라는 생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